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지난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임대차 계약에서 많은 변화와 또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 개정 내용과 판례를 중심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짚어봅니다. 스튜디오에 법무법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아무래도 법이다 보니까 이게 법률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판례가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권리금 보호 규정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소송이 많이 잇따르고 있고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도 지금 최근에도 몇 건을 상담해 드렸는데 일단 임차인들은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크고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내가 갱신기가 끝나면은 내보내면 내가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되는데 이제 처음 바뀐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많아지고 있는데 권리금 회수 규정이 이제 2015년도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들어간 규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어떤 판례들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갱신 기간이 끝나면 6개월 전부터 이제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요번에 새로 개정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신규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5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건물주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신규 임차인과 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신규 임차인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 상가를 운영할 거야. 나 임차인 필요 없어.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임대인이. 그렇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이거 재건축할 거야. 지금 노후화돼 있어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거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당한 거주할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3개월의 차입을 연체했거나 또는 무단으로 전대차를 했거나 또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월세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거나 지금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단 전대차라는 것이 임차인이 또 임차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또 다른 임대차를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불법인 거죠, 그건.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런 경우.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당한 사유는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계약서 특약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때 재개발하면 나가달라고 하는 게 규정에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안 되고요. 또 실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붕괴 위험이 있다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고요. 또 다른 법령에 따라서 나는 재건축 재개발하고 싶지 않지만 법령에 따라서 지구단위 전체가 재개발될 때 이때는 이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건데 이 경우에는 뭐 특별히 노후화가 됐다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할 때 그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항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배상을 임차인이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계약을 했지만 이걸 뻥튀기 해서 한 1억으로 계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1억 원을 다 보상해 준다거나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당사자 간에 체결된 권리금 약정과 또 법원이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 비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는 4천만 원인데 권리금 계약은 1억이다라고 했을 때는 4천만 원으로 손해배상 액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권리금 규정 관련해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권리금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장사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네, 그렇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법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비품이 될 수 있죠. 영업 시설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위치가 좋은 곳에 있으면 그 위치에 따른 상권에 따른 것, 그리고 또 당사자만의 노하우, 또 자기가 거래처를 많이 갖고 있다거나 신용이 많이 쌓여 있다. 이런 것까지 또 포함이 되는데 약간 모호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정된 권리금이 임대인이나 임차인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권리금 액수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거래 시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내놓으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이 7천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1억으로도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막 손님들이 줄을 서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권리금 약정이 많겠죠. 요즘에는 뭐 포스를 통해서 그 매출을 같은 것도 확인하고 있어요. 매출을 통해서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수익금이 얼마 나오는지까지 확인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그걸 거짓말로 부풀려서 신규 임차인한테 팔았을 때는 사기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많잖아요. 영화에서도 보고 드라마에서도 본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전 그 임차인이 일부러 그날 오는 날만 사람들 그렇습니다. 많이 돈 주고 불러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처럼 네. 보이기도 하고 이게 권리금이라는 게 참 뜬구름 같은 건데 이것도 계약서를 쓰는 거죠. 계약서를 꼭 써야 됩니다. 계약서를 써야지 원칙적으로 보호가 되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게 권리금이 5천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면 얼마에 된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꼭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네. 이 권리금 회수 규정에서 이번 개정안에 눈에 띄는 게 기간이 늘어난 것인데요. 임차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구할 때 있잖아요. 또는 건물주를 살 때 사기 어렵잖아요. 중개업소에 내놔도. 그렇죠.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제 우리가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됩니다. 부동산 업자에 내놓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1억 정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거예요. 한 3천만 원만 받고 일단 종료시까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이 겨우 3개월밖에 안 늘어난 건데 무슨 혜택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제가 크죠. 이제 전세 알아보러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늘어날수록 2배나 늘어났으니까 아마 임차인에게는 좀 마음적인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통시장도 포함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나 시장 같은 경우에 이 권리금 보호 규정에 예외를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 상인까지도 같이 예외가 돼버렸는데 이번 개정에 있어서 영세 상인도 시장에 있는 영세 상인도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재하면서 전통시장에 있는 노점 같은 경우도 권리금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상 불법인 거죠. 그렇죠. 노점상으로는 법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죠.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이제 권리금 회수와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오고 소송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법의 모호성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사유로 보면 너무나 과다한 차임을 요구한다거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과다한 게 몇 프로냐? 10%냐? 20%냐? 애매하네요.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판례가 축적되면서 좀 보여질 것 같고요. 또 신용이나 영업상 노하우를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임대인과 또 신규 임차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임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이런 것들도 좀 모호하긴 하지만 또 법에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워요. 네.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소송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판례가 축적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일정한 기준은 마련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권리금 관련돼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조금 더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면 개정되면서 가장 이제 눈길을 끈 것은 바로 계약 갱신 요구권. 네네. 임차인이 자기 의지대로 이제 나가겠다. 아니면은 더 있겠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게 5년에서 그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이게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변호사들 또 법인 같은 경우도 실은 임대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5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고객들을 우리 사무실로 끌어와서 오랫동안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5년이라는 건 굉장히 짧을 수 있거든요. 내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5년이라는 건 짧아서 불안정할 수 있는데 10년으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정적인 굳이 어떤 업종에 가리지 않고 임차인들이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거기 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5년 하고 나가야 되는 거라면 그 굉장히 뭐랄까 불안정하고 굉장히 불안정했죠. 그 수익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좀 네.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5년으로 연장할 때만 해도 굉장히 건물주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근데 오히려 5년에서 10년으로 변할 때는 건물주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 상황에 따라서 공실률이 늘어나고 또 실제 월세 차임을 깎아주는 경우까지 생기는 상황에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임차인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임대인들한테도 이익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전반에 퍼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요.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가 됐다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든가 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보호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외의 규정들 은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회수 규정, 차임 증감 청구권 같은 경우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6억 1천만 원에서 9억으로 늘었고요. 의정부나 인천 이런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은 5억에서 6억 9천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데 이 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세 1억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환산 보증금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월세에다가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월세가 900만 원이라고 한다면 900에 100을 곱하면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 1억이면 10억짜리 계약이 그게 되는 이제 거죠. 재산 가치가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이면 보호가 안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보증금 800이다. 그러면 800에 100을 곱하니까 8억에 9억이니까 여기까지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환산 보증금. 얘기 좀 잘 들어봤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계약 시에 아무래도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임차인 보호도 굉장히 강화된 것이고 또 임대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규정상 보니까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에는 무조건 이제 보호법을 정확하게 좀 따져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